뿅, 뿅뿅뿅뿅, 뿅. 자, 다시 한번 좀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잠깐 하자면, 지금 단권화교주 쪽에서는 레벨 3까지 답 나오는 거는 당연해야 됩니다. 답 나오는 건 당연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더 줄일 수 없을 때까지 줄여야 돼요. 그래야 더 그 문제를 더 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여야 돼요. 그게 습관화돼야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리함수 쪽으로 나가볼게요. 자, 유리함수에서는 사실 뭐 유리식에 관련된 얘기가 일단 먼저 나오게 되겠죠. 뭐 함수 계보를 잠깐 조금 설명을 다시 한다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애들 통칭해서 놓고 봤을 때 고등과정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대수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월함수. 그래서 뭔가를 초월할 것 같죠? 뭘 초월하지? 자, 대수함수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대수적 연산을 할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원래 대수라는 거의 그 한자가, 대자가 대체할 대자예요. 수가 숫자 수예요. 그래서 수를 문자로 대체해서 쓰는 함수들인데, 이 넓게 따지면 그냥 바꿔서 했을 때 대수적 연산이 되는 함수들이 다 대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대수적 연산이라는 건 뭐냐? 그냥 사칙연산이에요. 대수적 연산, 사칙연산.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 오케이. 사칙연산만 가지고 우리가 근구하거나 정리해낼 수 있는 함수들을 대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대수함수 안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유리함수가 있고요. 그쵸? 엄청 유리하게 생겼죠. 자, 두 번째는 무리함수. 하하하하. 자, 유리함수는 유리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리식은 뭐예요? 유리식은 다항식이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식이잖아요. 유리식은 문자와 숫자를 곱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눗셈까지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나눗셈까지 있는 거. 그래서 유리식은 그냥 문자와 식이 곱셈과 나눗셈 둘 다 들어가는 거. 그냥 편의상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냥 예로 들어볼게요. 그냥 x분의 1 아니면 뭐 3x. 다항식도 전부 다 유리식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x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루트 3x분의 1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잠깐만. 루트 3이면은 무리수 아니냐? 수는 무리수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개수들은 무리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식이 무리식만 아니면 돼요. 식만 무리식이 아니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유리함수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존재하죠. 첫 번째는 다항함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 플레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심플하게 쓰는 게 분수함수.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y는 x분의 1 같은 것만 유리함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항함수는 이미 했으니까. 다항함수는 이미 했으니까 그냥 다항함수 아닌 유리함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수함수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리함수는 다항함수 포함해 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리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요? 유리함수가 정의되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모가 빵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분자인 경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y는만 붙여주면 이제 우리는 유리함수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초월함수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아닌데. 그렇죠. 무리함수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무리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기는 하지만 무리식으로 만들어진 함수. 무리식은 루트 들어가 있는 식만 무리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무리수는 어때요? 무리수는 애초에 유리수라는 것 자체가 있을 유자의 비율 유자, 비율수잖아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린 다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리수는 그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제곱해서 정수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곱근으로 나타내는 거. 2제곱근, 3제곱근, 뭐 5제곱근, 그쵸? 뭐 별의별 거 다 튀어나오죠. 그 중에서 3제곱근 이상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지수 단원에서 들어갑니다. 대수 단원에서 들어가고요. 현재까지 우리는 2제곱근만 나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원과 관련된 무리수 파이 하나밖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군집이잖아요. 그죠? 제곱근으로 만들어진 거.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밖에 없냐? 아니, 저기 지수 단원 가면은 또 거듭제곱, 아니 지수가 무리수인 애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로그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죠. 그렇죠? 지수가 무리수인 애들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있어요. 이 무리수 2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미적2에서 나와요. 미적2에서. 그래서 파이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등과정은 이렇게 4개 빼고는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와, 그러면은 얘네가 다냐? 점으로 했죠? 전체 무리수에서 얘네는 점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로.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무리수는 정말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무리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리수 중에서 티끌만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예요. 진짜로. 정복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근데 허수까지 배웠어요. 이야, 엄청난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요것만 지금 쓰고 있는 상태. 자, 다만 그 중에서도 이 안에 루트 안에 x 들어가 있는, 아니면 x제곱.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얘는 그냥 무리함수 아니에요. 그죠? 무리함수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x. 이거 분수함수예요? 아니죠? 다항함수예요. 다항식 괜찮죠? 조심해줘야 됩니다. 문자가 분모에 있을 때만 분수함수예요. 그렇죠? 문자가 분모에 있을 때만 분수함수. 개수는 분모 분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하나의 수일 뿐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초월함수는 그렇죠? 대수적 연산을 초월한 건데, 그 초월함수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수함수, 두 번째 로그함수, 세 번째 삼각함수. 그렇죠? 어차피 우리 겨울방학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겨울방학 때 우리는 단권화 교재로 안 나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선행을 한 번씩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교평수로 갈 겁니다. 바로 교평수로. 되게 빡셀 거예요. 대수가 본 수업에서 나가고요. 미적분원이 특강으로 나갑니다. 특강으로 나가요. 2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진짜 빡세요. 자, 바로 교평수로 나갈 거예요. 자, 교평수 왜 1학년 때랑은 다르게 2학년 때는 교평수가 메인이에요. 진짜로. 단권화는 교평수를 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1학년은 별로 그렇게 교평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갈 거냐? 겨울방학 동안에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갈 거예요. 레벨 3까지. 레벨 4, 5는 학기 들어가서 갈 겁니다. 참고로 1등급 맞으려면 레벨 4까지 좀 가야 돼요. 1등급 맞으려면 레벨 4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단권화는 어떻게 한다? 단권화는 기말 끝남과 동시에 단권화는 다 뿌릴 거예요. 미친 듯이 풀어야 돼요. 와, 선생님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빨리 봐야 돼. 내가 빨리빨리 설명해 줄 테니까. 오케이. 속성으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목표는 12월 끝날 때까지 단권화 교재로 대수 미적분은 다 끝내는 거예요. 미친 듯이 풀어야 됩니다. 지금 푸는 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야 교평수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야 모의고사까지 1등급 안정적으로 나와요. 모의고사까지 1등급. 지금 내 목표는 뭐냐면은 내신 1등급이 아니에요. 내신 1등급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모의고사 1등급을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2학년 때 이미 고3 수준까지 끝내놔야 됩니다. 2학년 때 이미. 진짜로. 그 정도 가야 돼요. 자, 아무튼 이 초람수에 관련된 된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지금 우리는 유리함수 쪽으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유리식에서는 사실상 거의 봐야 될 게 뭐냐? 당연히 일단은 있을 요자, 비율리자, 당연히 비례식 연습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비례식 연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부분분수. 그죠? 이 부분문서, 이 2개 연습해줘야 됩니다. 부분문서는 참고로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튀어나옵니다. 진짜로. 얘는, 지금 안 잡으면 안 돼요. 2학년, 3학년 그냥 계속 튀어나와요. 그것도 메인으로 나와요. 메인으로 나옵니다. 미적2까지 계속 튀어나와요. 미적2까지. 내가 이거다. 그죠? 필수로 마스터해야 돼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자,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대 몇 비율, 그죠? 분모 문자 비율, 그죠? 이런 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로 대체할 거고요. 비례식은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 공통수학 2에서 유리식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과 과정에 빠진 거냐? 어디는 빠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어디는 들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반반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문제를 설명을 자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고 없고가 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치만 그 어떤 학교도 부분 문서는 절대로 빼지 않아요. 얘는 빼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서야 돼요. 비례식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부분 문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그냥 이번 중간고사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안해. 자, 그래서 부분분수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분분수는 뭐예요? 부분분수는 통분의 역연산이에요. 통분의 역연산. 그래서 통분의 반대 개념이구나.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무슨 통분? 분자가 일자리인 두 개의 수 또는 식. 그죠? 두 개의 수 또는 식에 덧셈? 아니, 뺄셈만 합니다. 뺄셈만 합니다. 부분분수는 원래 산더미처럼 많아요. 근데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해요. 쟤밖에 안 합니다. 딱 뺄셈밖에 안 해요. 그렇죠? 뺄셈밖에. 자, 그럼 얘를 통분을 한다 그러면은 AB분의 당연히 B-A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기본 조건은 A가 B랑 같지 않은 경우만 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통분이구나.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부분분수예요. 자, 핵심이 뭐라고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마다 다 쪼개낼 수 있다. 이게 부분분수예요. 인수마다 다 쪼개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얘를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양변에 B-A로 나눠주죠. 그쵸?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쵸? 이렇게 일단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요 식은 뭐 외우는 게 뭐 나쁘진 않지만 외우기보다는 지겹게 많이 써요. 그래야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수능 끝날 때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생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42분의 1 56분의 1. 자, 이거를 계산 한번 해본다 라고 쳐볼게요. 수학자가 맨 처음에 이 숫자를 딱 보고 계산한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뭐 딱히 안 보이면 그냥 통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통분을 해서 너무 복잡하지만 열심히 계산했어요. 열심히 계산해보니까 갑자기 분모 문제가 미친 듯이 약분이 되기 시작하죠. 미친 듯이 약분돼가지고 나온 답이 얼마로 나와요? 그쵸? 자, 지금 바로 답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야 돼요. 이게 딱 보고 바로 나와야 돼요. 얼마? 8분의 7입니다. 그쵸? 와, 신기하다. 엄청 클 거잖아요. 통분한다 그러면. 엄청 클 텐데 분자 얼마 나오냐면은 몰라. 분모 통분하면 분모 8팩 나와요. 분모가 8팩 나와요. 근데 막 약분해보다 보니까 정리가 되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이 안에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규칙을 찾아보다 보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수학의 기본은 노가다. 모르면 그냥 노가다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있으면 그때 규칙이 있겠구나. 그 규칙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얘는 이웃한두수의 곱으로 만들어져 있네. 우와, 전부 다 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6 곱하기 7. 얘는 지금 7 곱하기 8.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지금 얘처럼 1분의 1, 아니다.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어떻게 한다?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게 1이죠. 그 다음에 작은 거 분의 1, 큰 거 분의 1.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A, B 중에 큰 게 B라면은 얘를 큰 거, 얘는 작은 거, 얘는 작은 거, 얘는 큰 거. 그래서 뭐 큰, 작작, 큰 이렇게 외워서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외우고 쉽게 얘기하려고 한 건데 꼭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지긋지긋하게 많이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이네. 그럼 얘는 지금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구나.
그럼 얘도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이네. 그쵸? 왜? 전부 이웃함수를 가지고 통분이 돼 있는 상태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맨날 1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쵸? 얘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 그쵸? 이게 쭉 가다가 7분의 1 빼기 8분의 1인데 이게 전부 다 덧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앞뒤로 지워지겠지.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1 빼기 8분의 1이지 않냐. 그래서 8분의 7이다. 그렇죠? 이게 부분 분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일부러 문자로 만들기 시작하죠. 어떻게 들어가요?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그렇죠? 뭐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1. 이걸 이용해서 정리해주자. 딱 보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그럼 어차피 이게 지워지겠네. 그쵸? 그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만 딱 보고도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바로바로 지금 정리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근데 나중에 문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도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네. 그쵸? 와, 얘는 뭔가 좀 특이한데 분자가 뭐가 자꾸 있잖아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양변에 그냥 똑같은 거 곱해 봐봐요. 양변에 똑같은 거 곱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지. 항등식인데. 그쵸? 분자에 뭐가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요. 꼭 1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요. 그쵸? 그럼 얘는 어때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1이니까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는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2죠. 그럼 2분의 2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그렇죠? 그럼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3이니까 분자 입장에서 3분의 3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 1, 1. 이거 그대로 또 앞뒤로 계속 지워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통분해서 나온 결과가 이걸로 6으로 나온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좀 어렵게 만들어지면은 요렇게도 만들기는 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어려운데? 안 되겠다. 미안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대수 문제가 돼버렸어. 미안해. 자, 그래서 그거는 일단 좀 생각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 분수는 통분의 역연산. 핵심식은 뭐였다? AB분의 1.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통분을 볼 건 아니니까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나오더라. 그렇죠. 여기에 분자가 존재한다면 얘도 껴주면 된다. 위에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별이 100만 개. 자, 그 외에는 이제 유리함수로 들어가게 돼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죠? 나머지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서 비벼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함수에 관련된 거는 뭐다? 핵심은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이걸로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리함수는 유리식으로 정의된 함수. 그쵸? 얘는 정의 자체가 너무 심플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요. 유리식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쵸?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차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기본형.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뭐예요? y는 x분의 a. 그쵸? y는 x분의 a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a 값이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는 x분의 1이라는 애는 그죠?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겠으면은 그냥 점 찍고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분모는 0이 못 들어가니까 그쵸? 얘는 1 집어넣으면 1,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5 집어넣으면 5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2, 3분의 1 집어넣으면 3, 4분의 1 집어넣으면 5.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내가 일부러 몇 개 점만 집어넣은 거지 실수 전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그대로 또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점이 되는 게 뭐예요? 얘는 한없이 x가 커지게 된다 그러면은
영원히 감소는 하지만 0이 되지는 않아요. 영원히 감소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라서 점근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점근선. 자, 근데 점근선이 얘밖에 없어요? 아니, 얘도 또 있잖아요. 아, X는 빵도 점근선이구나. 자, 그러면 점근선 두 개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점근선 교점이죠? 그죠? 점근선 교점.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다. 아, 그러면 점근선 교점만 알면은 그 점근선 교점을 기준으로 X축 평행한 직선 점근선, Y축 평행한 직선 점근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우, 이 점근선 교점을 기준으로 얘는 점대칭을 이루고 있죠. 아, 점대칭. 그렇죠? 항상 대칭이 있으면 대칭성 따져야 됩니다. 나중에 대수 들어가서도 삼각함수 대칭 천지예요. 진짜로. 대칭만 잘 쓰면 끝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칭이 얘밖에 없어요? 아니, 딴 것도 있죠. 뭐예요? 점근선 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얘를 기준으로도 대칭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인 직선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이루네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3대칭만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3대칭. 그쵸? 대칭 3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3대칭. 그쵸? 얘만 잘 쓰면 돼요. 얘만 잘 쓰면 됩니다. 자, 이 3대칭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이 뭐다? 점근선의 교점이라고요. 자, 얘가 별이 100만 개예요.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 요것만 잘 쓰면 됩니다. 자,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아, 애초에 분모에 0이 못 들어가잖아. X값이 0인 게 그냥 점근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 분자가 0이 아니잖아. X에 뭔 짓을 해도 Y는 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0,0이 점근선의 교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 정역범위랑 공역범위 가지고 봐도 됩니다. 애초에 공역이 실수 전범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치역은 Y가 빵이 안 나오죠. 얘 역함수 존재한다 라고 하려면 공역에서 0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지니까.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함수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어때요? 공역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치역 범위로 공역을 잡죠. 치역 범위로. 그래서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역 범위에서 0을 배제를 해요. 괜찮죠? 오케이. 정역도 0 배제하고요. 공역도 0을 배제합니다. 정역은 X가 빵이 아닌 실수. 공역도 0이 아닌 실수. 왜? 이렇게 잡아야 역함수 존재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잡아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3대칭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 일자리 직선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대칭. 이렇게 3개 대칭 지나간다. 다 점근선 교점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A 값이 얘처럼 1로 나오는 거 말고 A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한번 볼까? 그쵸?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한번 볼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뭐 어차피 얘는 똑같이 일단 점근선은 교점이 0,0.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쵸?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1,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 그쵸?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값 집어넣으면 양수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왼쪽처럼 A 값이 양수인 경우는 감소만 나오고 A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증가만 나오죠. 이걸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면은 뭐 감소고 A가 음수면 증가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만 하면 딱 찍어놔도 얘는 바로 보인다고요. 점근선 교점 놔두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한 점만 찍어봐도 그림은 어차피 그냥 바로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걸 따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한 번만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뭘 봐야 되냐? 뭐 남은 게 두 개잖아요. 일반형하고 표준형. 그렇죠? 일반형과 표준형.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일반형을 먼저 봐야 되는데 표준형으로 볼게요. 자, 표준형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뭐예요? 표준형은 그 함수의 핵심이 되는 걸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형태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그렇죠? 기일표 이렇게 나오죠. 자, 일반형은 왜 일반형이다? 모든 이차 함수를 다 나타낼 수 있게 하는 형태가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은 꼭지점이 바로 보이니까.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표준형은 그 핵심을 바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표준형도 일반적인 모든 함수를 다 표현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죠? 표준형 자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형을 쓸 일이 많아요? 별로 없다고요. 일반형 쓸 일이 별로 없다고요. 다만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일반형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만약에 세점 가지고 미지수 3개 처리한다. 표준형 가지고 하면 자꾸 2차 함수 연립해야 되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1차짜리로 아니다. 여기다가 점 3개 대입해가지고 1차 3개 연립하는 게 더 편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쓰임새는 별로 없어요. 자, 그럼 표준형도 마찬가지죠. 자,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평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만약에 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x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이되겠다 라고 해봅시다. 자, 뭐만 보면 된다? 점근선 교점만 보면 된다고요. 그죠? 점근선 교점이 0,0에서 3,2로 나오겠네요. 자, 그걸로 점근선이 등장을 하겠고 나머지 그래프 개형 어차피 그대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겠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함수 어떻게 돼요? x방향에 3만큼 평이동하니까 x-3 분의 2에 그 다음에 y 대신에 y-2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항시키면 그냥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 교점은 얘랑 얘만 보면 바로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얘는 뒤에도 어차피 마이너스 빵 플러스 빵 이렇게 되니까 0,0이다 바로 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 x-b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보여야 되죠. b, c예요. 부호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다고요. 부호는 오케이. 점근선의 교점만 잘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일반형이죠. 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그냥 통분한 거예요. 통분한 거. 자, 그래서 얘는 y는 다 통분해서 정리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지만 미안해. 원래 우리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일반형. 모든 분수함수를 다 나타내는 식인데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연히 우리가 일반형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 표준형 안 쓰고 하기에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y는 무슨 x 플러스 4분의 2x 마이너스 3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좀 플러스 9 미안해. 그냥 이렇게 할게요. 분자 1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배가 들어가죠. 2배가 몫으로 빠져나가니까 x 플러스 4분의 그 다음에 2배 나가니까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어차피 x 플러스 4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는 1. 그죠? 그 나머지가 분자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2잖아. 마이너스 4,2잖아. 분자가 양수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바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점근선의 x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잡지? 얘로 잡잖아요. 요거 가지고 점근선의 x좌표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거 가지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점근선의 y좌표는 뭘로 잡는다? 몫으로 나가면 되잖아. 그냥 2. 그쵸? 요거 가지고 점근선의 x좌표와 y좌표를 바로 볼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는 얘로 잡고 점근선 교점의 y좌표는 얘로 잡는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식을 맞아. 표준형으로 정리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ax 플러스 b분의 얘는 뭐냐? a분의 c를 해줘야 되니까 몫이 a분의 c로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은 cx 플러스 b분의 뭐지? 왜 안 되지? 왜 암산이 안 되지? a분의 b d-a분의 b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신경 쓰지 마요. 최고차 계수는. 요건 그때그때 찾아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보니까 점근선 교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쵸?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로 나오는구나.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분면의 위치가 또 결정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그러면 이 분자로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사실상 분수함수의 개수라고 부를 수 있는 애가 A잖아요. 그렇죠? A.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렇죠? 이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야. 그래프 굴곡은 다 A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A 값이 똑같으면 굴곡이 다 똑같아요. 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지죠. 그렇죠? 자, 얘는 그러면은 와, D-A분의 B만 똑같으면 되겠네. 맞아요? 퀴즈. 자, 퀴즈. Y는 X분의 2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자,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일단 기억. Y는 X-1분의 2 플러스 4. 그쵸? 니은 Y는 X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11 디귿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아니다 1 플러스 5 리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7 미음 Y는 3X 플러스 1분의 9X 플러스 5 자, 비읍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6X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좀 그런가? 플러스로 갈까? 마이너스 2. 자, 요거 미음 Y는 하나만 더 해볼까? 더 해볼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자, 이 중에서 맞는 걸 모두 골라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 6개 중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거. 근데 유리함수도 있는데 그 막 도형의 이동처럼 그 x에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y축 대칭이 돼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모든 함수에 다 공통 적용해요. 왜요? 자취 방정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걔는 모든 함수에 대한 증명이라서. 지금 그러면 그냥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5는 그냥 저거 y축 대칭한 거예요? 그치. 오케이. 맞췄어. 나 이거 다 틀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어우야, 잠깐만. 어우야, 우와. 아직,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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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어? 오! 마지막 문제 좀 그건데 4차 방정식 오! 이따가 설명해 줄게. 쟤 나왔어요? 아까 봤나? 아, 오케이. 오, 이야, 이거 잠깐만. 왜 생각보다 많이 맞지? 어? 8명이 맞았어. 8명이 맞았어. 자, 여기서 4개만 맞아요. 3개 쓴 사람이 있었고요. 5개 쓴 사람이 있었어요. 4개만 맞습니다. 4개만 맞아요. 이 중에서 8명이 현재 맞았어요. 자, 원래 목표가 뭐냐면 전원 다 틀리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와, 근데 함정을 잘 피했는데? 그치. 아, 미안해.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마지막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 아, 없어. 미안해. 죽겠지. 자, 혹시 유리함수 더 필요한 사람? 이거 지금 해설지가 없거든? 필요하면 그거 뽑아줄게. 지금 빠른 정답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해설지 필요하면 얘기해요. 어차피 기존에 갖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빠른 정답까지만 뽑아놓은 거 있어요. 종이가 좀 아까워서. 종이가 좀 아까워서. 해설지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뭐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하면 얘기해요. 뽑아줄 테니까. 뭐 나무 한 그릇 더 심으면 되지 뭐. 오케이. 자, 여기 틀린 게 디귿과 디귿 틀린 건 다 알아요. 이건 너무 대놓고 나온 거라서. 그렇죠? 또 틀린 게 뭐냐면은 미음이에요. 그죠? 얘가 왜 틀렸어요? 이 몫을 하면은 3x 플러스 1의 3배니까 9x 플러스 3. 그럼 몫을 내보내면은 2, 몫 3. 2잖아. 이게 낚시라는 거죠? X계수예요. X계수 3분의 2예요. 그죠? 얘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얘 왼쪽에 나와 있는 얘랑 계수가 다른 거예요. 그죠? 최고치 계수가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미음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비읍도 나름 꽤 낚시죠? 얘는 마이너스 2x. 그냥 이대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얘는 어차피 3배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6 해서 더해버리면 4 나오죠? 뒤에는 얼마더라? 마삼. 그죠? 마삼. 얘는 4잖아요.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그쵸? 2예요. 그쵸? 2. 그래서 크기가 똑같습니다. 얘는 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4개가 지금 겹쳐지는 애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거는 X계수, 그죠? 분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분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차항에서도 2차 계수. 그러니까 유리식에서도 X계수. 그죠? X계수. 그 X계수가 보통 분자에 많이 나오는 것 뿐인 거지. X계수가 1일 때 분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X, 분모에는 X 통째로 계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도 그 크기만 똑같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문제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만으로 겹쳐지는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말장난인데 이것 때문에 또 실수 나온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대칭이동이 빠지게 된다면 부호 조심해줘야 되죠. 부호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대칭이동이 빠지면은 부호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을이 빠져버리고 비읍도 빠져버려요. 그렇죠. 평행 이동만으로 겹치는 거는 기억 니은밖에 없어요. 그죠? 평행 이동만으로 겹쳐지는 건.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장난 하나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좀 가볼게요. 뭐 얘기할 거는 다 했고 나머지 뭐 중간에 역함수 끼기는 하는데 그 역함수도 역함수 정의와 그 다음에 점근상 교점 이것만 가지고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제발 그냥 계산하지 마요. 진짜로 그냥 계산하지 마요. 자, 그러면은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조금 빨리 나갈게. 미안해. 자, 레벨 1은 일단 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사칙연산은 계산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못 푸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그 사칙연산은 그냥 계산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자, 저거 단순 계산이기는 하지만 41번 한번 해볼게요. 41번 41번 42번으로 갈게요. 미안해. 42번 자, 이거 부분수 문제 아니에요. 통분 문제입니다. 통분 문제. 통분해서 항등식으로 처리하는 문제예요. 계산 긴 겁니다. 자, 통분을 해놓으면은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만 항등식의 성질. 항등식은 문제 나올 게 뭐밖에 없다? 완전 똑같은 식인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예 개수만 미지수로 만들어 놓고 이거 항등식이니까 개수 찾아보세요. 미정계수법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 미정계수법이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 미적분 1, 2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 미정계수법을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이 계보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거.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아예 다 나와 있으면 그냥 개수비교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수치대입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 수치대입법이 뒤에는 레벨 3들이에요.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아무튼 요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와, 이 단순 계산을 도대체 왜 하라고 하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ax 제곱, 2ax 플러스 a. 얘는 x 플러스 1 곱했으니까 bx 제곱, bx. 얘는 x 하나만 곱하면 되네. cx. 그쵸? 그럼 여긴 2차가 없으니까 2차 계수로 볼 수 있는 a 플러스 b가 일단 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차가 없으니까 2ax, bx, cx. 그쵸? 2a 플러스 b 플러스 c도 빵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a밖에 없네. a가 지금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1. 그럼 c도 마이너스 1이네.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1 마일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왜 했을까요? 이 문제를 왜 했을까요? 이게 대학 과정에서 쓰는 부분분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과정에서 실제로 부분분수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항등식으로 들어가요. 전부 다.
지금 얘는 분모가 인수가 x랑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두 개 있으니까 그냥 다 찢어버리는 거야. 모든 부분 분수가 다 가능해요. 분모가 인수분해 돼 있으면은 인수마다 다 찢어낼 수 있다고요. 얘는 왜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내냐? 사실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돼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밖에 없겠지, 나머지.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없다고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대학교 때는 이렇게 부분 분수합니다. 근데 이걸 왜 안 한다? 얘밖에 안 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무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수능 출제위원들도 딱 얘까지밖에 안 써요. 오케이? 내신에서도 얘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하지만 근본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나 분무수 이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하지? 그럼 이렇게 하라고요. 못할 수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도저히 생각 안 나면 그냥 다 찢어요. 다 찢고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겠지.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가 알아서 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통분해 놓으면.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절대로 부분수 문제를 못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짓을 해서라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분 이내로. 오케이? 1분 이내로.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좀 봤고요. 자, 레벨 3 한 문제 잠깐만 풀어봅시다. 이거 45번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공수 1에서 이미 2단원에서 했었죠. 그죠? 항등식의 성질 중에 이제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문제. 연조립제법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45번. 자, 뭐 딱히 할 게 없죠. 이 보자마자 그냥 바로 뿅 하고 나와야 돼요. 이미 공수원에서 지긋지긋하게 연습했다면 얘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분수골은 할 게 뭐밖에 없다? 통분밖에 없어요. 분수식 나왔다. 통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얘도 그냥 통분해주면 돼요. 난 통분이 귀찮아. 그럼 양변에다가 x-1의 10제곱을 다 곱해버려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통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분분수는 아니잖아. 부분분수도 넓게 따지면 통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분수식 연산은 통분밖에 없습니다. 맞췄어. 응? 담음수 맞아. 그거 맞아. 나올 수 있어. 자,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답 나온 사람들은. 오케이. 그쵸. 그 수학은 논리학이잖아요. 논리학은 탄탄한 체계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걸 푸는 거는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계 정립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중계동 하면은 머릿속에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이렇게 나와야지. 그쵸. 뭐 미국 뉴욕시에 있는 중계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죠? 서울시 노원구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딱 보고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도 어때요? 분수꼴이네. 할 게 통분밖에 없네. 그래서 통분을 해봤어요. 통분을 해보니까 x-1의 10제곱 분의 x9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다 통분했어요. x-1의 10제곱. 그럼 얘는 지금 a1에 x-1의 9제곱, a2에 x-1의 8제곱. 그대로 가니까 a10,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분모는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럼 분자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분자만 놓고 봤을 때는 맞다. 항등식이었지. 그쵸? 맞다. 항등식. 그러면 이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분자를 fx라고 친다면 여기에다가 1 딱 집어넣어주는 순간 얘는 그냥 빵 나온다고요. 빵. 빵이 아니네. 다 빵 나온다고요. 그쵸? 1 집어넣었을 때가 1구제곱 플러스 1인데 빵빵빵빵빵 나오니까 A10. 그쵸? A10은 이렇게 구했죠. 그쵸? 공수원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공수원에서 되게 많이 했었던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역까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물론 애초에 이 문제 출제 확률이 지금 지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리식을 배제하고 있는 학교들도 꽤 많아서 그래요. 유리식 자체를. 분문수만 그나마 한 문제 낼 수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유리식을 다 배제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함수만 내요. 유리함수만. 오케이. 자, 근데 왜 한다고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은 이미 기본기는 다 마스터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거, 고난이도까지 들어가는 거지 이런 거 빵꾸난 채로 가면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맞다. 여기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다 개수합으로 나오는구나. 그쵸? 왜? 아예 그냥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2 집어넣었으니까 2의 구제곱 플러스 1. 이게 A1, A2, A3, A4, A10.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집어넣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니까 뿔마 밖에는 안 나오겠네. 그쵸? 그래서 0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 2, 0을 외우면 안 되죠? 왜? 이게 x-2의 구제곱일 수도 있어요. 이게 x-2의 구제곱이면은 3, 2, 1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얘는 0 집어넣었을 때니까 0의 구제곱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얘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0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빼기 A3 플러스 A4. 짝수 번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쵸? 와!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이것만 부호반대네. 그쵸?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쵸?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이건 다 공수원에서 쓰는 기본적인 문제.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문제는 넘어가고 부분분수 문제를 하나만 잠깐 풀어볼게요. 자, 부분분수 53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이걸 보고 분분수 문제구나. 그렇죠. 이걸 생각해 줘야 돼요. 앞뒤로 지어지는 꼴. 내년 중간고사, 내년 기말고사 대수에서 수열의 합에서 필수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번 기말고사에도 나올 거고요. 내년 1학기 기말고사에도 또 나올 거예요. 물론 내년 1학기 기말고사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쵸. 답 나온 친구들은, 그쵸.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90m. 오케이. 아이고, 잘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fx분의 1이 x의 x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네. 그래서 얘는, 얼마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거 그대로 쭉 가면은 50분의 1 빼기 51분의 1. 계속 앞뒤로 지워지니까 1에서 그냥 51분의 1만 빼면 51분의 50이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조금 더 지저분해지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테스트에는 부분분수 중에서 여기 개수가 2로 되어 있는 걸로 낼 거예요. 2로 쓸지 3으로 쓸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죠? 조금 지저분해져요. 별거 아니지만 자, 그거를 지금 풀기는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번분수. 번분수를 할까 말까? 번분수. 얘까지는 진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응? 넘어갈게. 미안해. 숙제로 그냥 갈게요. 숙제로. 자, 유리식의 값 구하기도 특별하게 설명할 거는 딱히 없어서, 그쵸? 유리식에 지금 시간 투자하는 게 좀 아깝긴 해요.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부분분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 실제로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올 법한 문제 69번 한 번만 해볼게요. 얘도 부분분수입니다. 요까지만 하고, 비례식 하나만 하고 유리함수 갈게요. 문제 어디에요? 미안해. 4번을 기억 니은으로 바꿀게요. 미안해. 이야. 4번을 기억 니은으로 바꿔줘. 응. 다 분수 맞을 거예요. 이게 답 좀 지저분할 텐데, 이거. 조금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한데. 미안. 오, 너무 답답하지 않아? 아직 하고 있는 중이지? 그쵸. 현재 답 나온 사람은 뭐 2명이고요. 굉장히 빨리 풀었습니다. 맞았어? 3명이네요. 그쵸. 우리 레벨 2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잘. 레벨 3 나와요. 부분수 나오면은 요런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거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정답자가 속속 나오고 있네요. 자, 모르겠을 때는 항상 어떻게 들어가요?
1부터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1부터 다 집어넣어보면 F1, F2, F3, F4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어차피 최대값이니까 AN의 제일 큰 거 n제곱 플러스 2n, bn 중에 제일 큰 거 2n제곱 둘 중에 나오겠죠? 웬만하면 둘 중에서 나올 거예요. 왜? 아니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이구나. 그렇죠, 교집합이구나. 그렇죠. 근데 둘 중에서 나오겠지. 웬만해서는. 그렇죠. 하나가 교집합이 포함되지는 경우들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요. 양 끝에 없는 경우일 근데 양 끝에 없을 수가 없잖아. 교집합인데.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충분히 크면은 2n제곱하고 n제곱 플러스 2n 중에서 누가 더 커요? n이 충분히 크면은 2차 계수가 큰 2n제곱이 더 크겠죠. 무조건. n이 충분히 크면 죄다 위에 거 나온다고요. 교집합에 얘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2n이 fn일 건데 어떤 수 이상부터는 그럼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둘이 같을 때겠죠? 지금 1 집어넣으면 얘는 3이고 얘는 2잖아요. 1 집어넣었을 때는 F1은 2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둘이 같을 때 언제예요? n이 1일 때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n이 2일 때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최대값을 얘로 써야 되고요. fn을 얘로 써야 되고요. 2보다 클 때는 fn을 얘를 써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 처음에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F1이랑 F5까지 다 구했어요. 잘했어. 그렇게 하나?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진짜로. 이 문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수열 문제에 나와요. 수열 문제, 부분문수랑 엮어서. 실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그때 지금 고2, 고3들한테도 이 문제를 똑같이 설명합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설명해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그때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다 넣어보라고 얘기해요. 1부터 다 넣어보라고. 넣다 보면 규칙 나온다고. 왜?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최종 버전입니다.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숙달되어 있는 친구는 얘를 딱 보고 fn은 n이 1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2n제곱이겠고 n이 2보다 커나 될 때는 n제곱 플러스 2n이구나. 이걸 보고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지경이 돼줘야 돼요. 나중에 궁극적인 경지에서는 왜? 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숫자를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다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n이 1일 때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n이 1일 때 상태는 1부터 3까지예요. A1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B1은 어때요? 0부터 2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동시에 겹쳐지는 부분 중에서 제일 큰 거 F1은 2라고요. 괜찮죠? 여기서 나오죠? 겹쳐지니까. 자, 근데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니까 4에서 8까지, 그쵸? A2는 4에서 8까지예요. 자, 여기 2 집어넣으면은 3에서 8까지예요. 그쵸? 얘가 지금 B2예요. 그러면 공통 범위가 4부터 8까지 나오겠네요. 그 중에 최대값이니까 F2는 지금 8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n이 3인 경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9에서 15까지 갑니다. 9에서 15까지 가요. 그렇죠? 자, 근데 얘는 3 집어넣으면은 8에서 18까지 가요. 그렇죠? 8에서부터 18까지 갑니다.
얘가 B3예요. 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B가 무조건 다 A보다 더 크다고요. B 최대가 A 최대보다 무조건 크다고요. 왜? 얘랑 얘를 비교해봐요. 애초에 얘는 2차 2차인데 2차 계수가 1이고 얘는 2차 계수가 2예요.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 빠를 거라고요. 나중에 n값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은 얘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제곱이 영향력이 크지. 2배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모든 n에서 얘가 다 커야 되는데 왜 n이 작을 때는 얘가 더 크지? n이 충분히 작을 때는 2n도 영향력이 커서 그래요. 2n도. 괜찮죠? 자, 그래서 n이 1일 때만 이렇게 되고요. n이 2부터는 전부 다 그냥 밑에 걸로 나간다고요. 괜찮죠? 1일 때만 얘고요. f값이 2부터는 다 얘라고요. f값이.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돌다 돌다가 답 나오는 건 돌다 돌다 답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막 다 써보다가 답이 나왔어. 와, 맞았네. 난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풀 수 있겠지. 그대로 냅두고 그냥 패스. 이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또 돌고 돌아야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 그렇죠? 무조건 압축시켜 놔야 돼요. 와, 이 문제를 그냥 골수까지 다 빼먹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얘는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F1분의 1, 2분의 1. 그쵸? 얘는 2분의 1로 들어가고 F3분의 1부터 요걸 계산할 때가 지금 Fn분의 1인 요거, 그쵸? 요걸로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부분문수.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분의 1이 다 들어가요. 요것만 싹 다 본다 그러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은 2분의 1 나오죠? 3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5 집어넣으면은 5분의 1 빼기 7분의 1. 19 집어넣으면은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그쵸? 그래서 얘는 앞뒤로 지워지겠네요. 앞뒤로 뿅뿅뿅뿅. 3분의 1에서 21분의 1을 빼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괜찮아? 그쵸? 그래서 21분의 7 빼기 21분의 1이니까 21분의 6. 21분의 6이면은 7분의 2죠. 2분의 1 했으니까 7분의 1. 7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해주는 거네. 그래서 14분의 7 더하기 그거 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핵심을 잘 정리해줘야 돼요. 오케이. 답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돌면서 답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갈게요. 비례식은 딱 한 문제만 해봅시다. 비례식은 딱 그 도형과 관계된 문제로 하나만 좀 봐볼게요. 아닌가? 도형과 관계된 문제로 보면은 좀 너무 헷갈릴래나? 아니야, 시간이 없어. 미안해. 하나만 해볼게. 80번 가봅시다. 80번. 이용. 자, 만약에 방금 문제 이해 잘 안 되면 바로 물어봐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요. 80번. 오케이. 야, 오케이. 자, 잘했어. 잠깐. 지난번에 다 푼 거구나. 뒤에 거 그냥 계속 풀고 있어요. 자, 용조 화이팅! 오케이. 그쵸? 비율 관계만 보면 됩니다. 오케이. 역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쵸?
그림이 이상해지기는 했는데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미안해. 저 다 정사각형.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정사각형. 그쵸? 아우, 다들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실수 조심해줘야 됩니다. 실수. 자, 지금 얘를 보면은 한 변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물론 뭐 1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얘는 2A네요. 아이고, 얘가 2A네. 아이고, 그럼 얘는 3A네. 와, 얘가 3A잖아. 5A네. 그쵸? 자, 그래서 D와 A는 기립이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5대1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넓이비 입장에서 본다면 25대1이 되니까 그쵸? 답이 그냥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5배.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뭐 비율 관계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니까. 자, 그러면 서로에 너무 길었어. 미안해. 자, 유리함수로 갑니다. 유리함수.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의해서 겹쳐지는 거, 이것들은 아까 다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정의역과 치역도 미안해. 좀 넘어갈게요. 자, 본론이 되는 점근선에 관련된 얘기부터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너무 쉽지만 100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뭐 설명할 것도 딱히 없는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 100번. 자, 직관적으로 나오는지를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 맞아. 음수인데요. 음수 맞아요. 모의고사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답이 음수인 게 어색하지? 답이 음수도 나오고 분수도 나오고 그쵸? 뭐 무리수도 나오고. 오케이. 자, 이 문제는 100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와, 내가 이 문제가 풀이가 길다. 그러면 좀 더 정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답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1,2를 지난다 라는 것도 있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 y는 4. 그래서 여기 가지고 a, b, c를 다 더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a는 마3. 그쵸? 왜? 점근선의 교점이 3,4니까. 그쵸? 이거 딱 보고 c는 마3, a는 4. 뭘 쓰면 안 돼요. 그쵸?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안 보이면 레벨 4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바로 안 보이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1,2 집어넣어주니까 마2분의 얘 4 플러스 b. 얘가 그럼 얼마 나와야 돼요? 마8.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틀렸어? 틀렸어? 멋있었어요. 고마워. 칭찬이. 오케이, 고마워.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A 값이 4, B는 마8, C는 마3.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답이다. 그쵸? 덜 써야 돼요. 그쵸? 이렇게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덜 써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봐줘야 돼요. 한 문제. 딱 한 문제. 자, 시간 좀 애매하긴 했는데, 이거 대칭선까지. 레벨 2까지만 딱 끝내게. 딱 한 문제만. 딱 한 문제만.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리함수는 3대칭. 딱 요거 한 문제만 할게요. 요거 한 문제만. 딱 요거 한 문제만. 106번 풀어볼게요. 이용. 역함수인데?
106번. 미안해. 역함수가 들어가 있네. 아, 이거 문제 수정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잘 모르겠나? 자, 지금 벌써 답 나온 사람이 있네요. 두 명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한 10초 만에 답이 나왔어요. 하지만 답이 둘이 달라. 잠깐. 뭐가 답일까? 두두두두두. 미안해, 답이 음수더라고. 아니에요? 아니, 맞아. 맞아요? 답 나온 사람들이 벌써 좀 있네. 쌤, 저 써봤어요. 오케이. 다음 번. 자, 답 나온 사람들은 잠깐만 딴 거 풀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많이 쓰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최종 목표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쵸? 최소한으로 쓰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쓰는 거. 미안. 자, 최종 목적지는 최소한으로 쓰는 겁니다. 안 쓰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상태에서 가장 적게 써야 됩니다. 오케이? 물론 평소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목적지로 연습하는 거지 서술형에서 적게 쓰면 안 돼요. 또 서술형은 너무 적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거 뭐 그럴 수 있어. 자, 힌트를 잠깐 가자면 두 직선 x 플러스 5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두 직선의 교점이겠죠? 그렇죠? 두 직선의 교점. 그러면 역함수는 어때요? 어쨌거나 xy를 뒤바꾼 함수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칭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근선 교점만 y는 x 대칭시키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점근선 교점만. 그리고 개수인 분자는 똑같아야 되겠죠? 굴곡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대칭시켰다고 해서 증가가 감소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개수는 크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아직 좀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만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5가 있어요. y는 x 플러스 5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나? 그렇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연립해주면 점근선 교점이 얼마예요? 2x는 마8, x는 마4.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마4,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점근선의 교점. 자, 그러다 보니까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요걸 점근선으로 하면서 지금 분자는 몰라요. 그렇죠? 분자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얘는 뭐 이렇게 생겼나? 그렇죠? 뭐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렇죠? 분자가 양수면. 자, 근데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역함수 씌웠다. 그럼 얘는 y는 x의 대칭 되겠죠? 그럼 y는 x의 대칭 되니까 점근선 교점도 그냥 y는 x의 대칭 되는 거예요. 1, 마사. 그쵸? 1, 마사. 자,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분자고 똑같이 나오겠네. 괜찮아요?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안해. 사실 뒤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공식 제발 공식 외우지 마. 진짜. 역함수 공식 잠깐만. 그럼 이 한번 외우면 빨리 푼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교체해서 자, x-3분의 1 플러스 5라고 해볼게요. 자, 이 역함수 뭐예요? 바로 나와요? 오케이. 점근선 교점이 3,5잖아요. y는 x 대칭하면 어차피 5,3 나올 텐데 계속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자,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 역함수. 자, 이거를 갖다가 외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AD 위치 바꾸고 마이너스 씌워서 하는 사람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한번 봐봐요. 이거 정근선 교점이 마이너스 2,3이죠. 마이너스 2,3.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2,3 역함수니까 3,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의 교점이죠. 분자 얼마예요? 많이 그게 끝이라고요. 괜찮아요? 이걸 왜 외워? 외우지 마, 제발. 괜찮아요? 오케이. 정의를 외워요. 외울 거면은. 정의를 외워요. 오케이. 저스티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당연히 뭐에 대해서 대칭해요? 얘랑 얘니까, 일단 하나는 이미 나왔어요. 그쵸? 이미 하나는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1, 마이너스 4 지나가는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A, B, C, D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A, B, C, D가 A, B, C, D. 그죠? 요거 그대로 다 더해주면은 마팔. 괜찮죠? 오케이. 별로 어렵진 않지? 오케이. 요게 끝이에요. 이거 써는 거 외에는 그 뭐 또 안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잠깐 뿐만 쉬었다 갈게. 무리함수 미리 필요한 사람. 오케이, 우리 하나 하고. 저도 유리함수랑 서술 유리함수 소설가가? 네. 했었지? 했었지. 오케이.